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0만 명을 넘긴 가운데 미국인들이 여름 휴가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참모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단된 경제 활동을 이르면 다음 달에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의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중소기업 긴급 지원 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스몰 비즈니스들이 입은 재정적 피해를 비즈니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데이빌 류 LA시 의원이 추진 중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필수업종 근무자들에 대해 근무 시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리카 세티 시장이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LA시 공원을 전부 폐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실업 대란이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1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D&B 오피스 운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D&B는 7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자동으로 120일간 연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LA의 대중교통 운행이 축소됩니다. LA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4월 19일부터 모든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지금보다 10%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부활하고 재활용 봉투는 오히려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피하려 마스크를 썼다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강한 경기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최근 주요 선거 때마다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 이상이 참여해온 만큼 사실상 본격적인 투표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2조 3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비 소식 있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 보건당국자가 미국인들이 여름 휴가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휴가와 야구 경기, 결혼식, 가족 모임 등으로 일정이 가득 찬 전형적인 여름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다만 경고와 함께 이렇게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이어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 우리가 코로나19 확산 억제 조치에서 후퇴해 나라를 재가동하려 하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따라서 질문에 대한 내 답은 우리가 재발을 막기 위한 필요한 일을 한다면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다만 정상으로 복귀하는 일은 껐다 켰다 하는 전등 스위치와 달라서 점진적이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이 목마른 날들의 끝을 향해 가면서 정상화로 진전해 나갈 것 같다는 점이라며 희망하건대 여름이 올 때쯤이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많은 걸음을 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자신이 여름 휴가를 갈 것이냐는 물음에는 웃으면서 나는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조기 경제 정상화를 저울질해온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그 D-Day로 5월 1일에 시선을 두고 물밑채비에 들어간 듯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열어야 한다며 당초 부활절인 4월 12일을 그 희망 시간표로 제시했지만 코로나19 급증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적용을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5월 1일은 한 차례 연장이 끝나고 다시 진로를 정해야 할 시점인 셈입니다.
악시오스는 일부 트럼프 참모들이 코로나19 재개의 출발점으로 5월 1일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자료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미국을 조만간 다시 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백악관 당국자는 30일 연장 기간이 끝나는 5월 1일을 그 기점으로 삼기 위한 많은 내부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및 정치 참모들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는 주축으로 이 당국자는 우리는 발병 추이에 대한 자료가 재개의 기회를 주는 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날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는 5월 경제 정상화에 대한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중소기업 긴급 지원 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 달러의 추가 대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2,500억 달러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국가는 불필요한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며 일하는 미국인들을 정치적 인질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 위기를 갖고 게임을 할 수 없다며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앞서 그는 만장일치 동의로 추가 지원안 처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벤 카딘,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의원은 정치적 쇼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홀렌 의원은 다수당 대표는 동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공화당의 지원책은 민주당과 합의되지 않은 방안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법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45만 6,828명, 사망자는 16,478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9,710명, 사망자는 507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25명이 추가돼 총 7,955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5명이 추가돼 총 223명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인종별 확진자 분포도에 따르면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 확진자가 1,309명으로 LA 카운티 내 확진자 중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인이 1,161명, 아시안이 463명, 흑인이 384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스몰 비즈니스들이 입은 재정적 피해를 비즈니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데이빗 류 LA시 의원이 추진 중이라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류 시 의원은 최근 LA시의 렌트비 유예 조처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퇴거 위협을 당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속출하자 피해 세입자들에게 제보를 당부하고 개별적으로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영업 손실을 비즈니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9일 발표했습니다. 류 시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예상치 못한 영업 손실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해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보험 커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 보험은 지진, 화재, 홍수 등의 재해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만 코로나19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보험사들이 코로나19처럼 질병의 대유행도 재해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 small business들 위해서 보험 내고 있는데 most policies, most insurance policies 보시면은 뭐 fire, flood, earthquake까지 다 cover되지만 pandemic은 cover가 안 돼요. state official들 뭐 insurance commissioner하고 통화해가지고 어떻게 그 state 정치인들의 insurance company하고 같이 일해가지고 이 coverage를 좀 partial coverage 할 수 있나 아니면 full coverage 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 떠나서 아니면은 아예 법을 바꿔가지고 이 pandemic coverage를 낄 수 있게. 류 시의원은 보험회사들을 설득하도록 리차드 라라 가주보험국장과 가주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시가 렌트비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퇴거 위협을 받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류 시의원은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에는 세입자들이 렌트비 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건물주에게 증빙하는 서류 제출도 생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렌트 못 낼 때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이죠. 4월 달 끝났으니까 5월 1일 날이 렌트 내는 날이면은 그 전 아니면은 7일 안에, 그러니까 5월 8일 날까지 랜드로드한테 나 돈 못 냅니다 말만 하면, 딱 코비드 어떤 사건 때문에 나 돈 못 냅니다 말만 하면 끝이에요. 그 랜드로드가 그러면 이거 좀 저 다큐멘트 주세요. 왜 일 못한다는 거 뭐 주세요 하면 안 줘도 돼요. 그 다음에 꼭 이거 사인 하시라 그러면은 사인 안 해도 됩니다. 사인 하면은 우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왜냐면 컨트랙이 불법이니까 우리가 그거 빼드릴게요. 렌트 못 내가지고 쫓긴다 하면은 우리 사무실로 연락하시나 우리 LA시로 연락하면은 우리 한국말 통역해가지고 도와드릴게요. 관련 문의는 데빌류 시의원 사무실 전화 213-473-7004, 한국어 라인은 213-357-6468로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가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보도에 안수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되는 많은 비즈니스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 정부마다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자들은 이런 혜택조차 받을 수 없어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재대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발표했습니다. 에미오 살라스 LA 카운티 개발국 담당자입니다. And it's why the board and specifically Supervisor Solis has been so adamant that we create programs that also are open to undocumented individuals, people that operate micro businesses. 카운티 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대출 프로그램을 런칭할 계획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는 LA 카운티 개발국 웹사이트인 lacda.org를 참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당국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퇴거 중지 조처는 체류신문과 관계없이 모든 세입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날루 퍼난디니 LA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담당자입니다. The programs that the county has put forward to protect all tenants in the county of Los Angeles. I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at all these protections are afforded to everyone, ir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따라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렌트비 납부가 어려우면 렌트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 반드시 건물주에게 상황을 증명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찾도록 공고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돼 프로그램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 필수 업종 근무자들에 대해 근무 시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도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 권고가 무증상자 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회적 거리 유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LA시에서 내일 새벽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과 유사하지만 LA시와 달리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LA의 대중교통 운행이 축소됩니다. LA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는 4월 19일부터 모든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지금보다 10%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중 모든 버스는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되며 일요일에는 일부 버스와 래피드 버스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메트로 열차는 주중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주말에는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에리카 세티 시장이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LA시 공원을 전부 폐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부활절 공휴 요일을 맞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에리카 세티 시장은 시민들이 행정명령을 잘 따라주고 있어 확진자 수의 증가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말 동안 공원에 경비원들과 LAPD 경관들이 배치돼 공원 입장을 막게 됩니다.
가주 최대 의료센터인 카이저 퍼머넌트가 오늘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남가주 지역 곳곳의 오피스와 클리닉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저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파사데나, 다우니, 벤투라 카운티 등 남가주 전역의 시설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예정입니다. 카이저에서 운영하는 모든 타겟 클리닉들도 운영이 잠정 중단됩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카이저 의료시설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는 웹사이트 kp.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 사무실 운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DMV는 7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자동으로 120일간 연장해주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가주 DMV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면 접촉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DMV는 70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이 만료될 경우 이를 12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해 줍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운전자에게는 관련 우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취약층인 노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DMV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차량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터라 모든 주행시험도 취소됐습니다. DMV 사무실은 운영이 일시 중단됐으나 온라인과 키오스크, 콜센터 등을 통해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에는 주소 변경, 교체 스티커 또는 등록카드, 소유권 이전 통보와 면책 신고서, 차량 면허 수수료 환불 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DMV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만료되지 않은 면허증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중복 운전면허증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며 신청 비용은 $30입니다. DMV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DMV 온라인 서비스 혹은 DMV 애니타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사무국 virtualdmv.ca.gov를 통해 차량 소유권 이전 혹은 차량 등록 갱신이 가능합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60일간 운전면허증 갱신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이 성인 기준으로 1인당 $1,200, 부부는 $2,400에 자녀 1명당 $500가 추가돼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현금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금 지급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 소셜 넘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소득이 없는 사람과 생계 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지원합니다.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17세 미만 자녀 1명당 $50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느냐는 질문에는 연방국세청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 기록을 토대로 세금 환급용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과 우편을 통한 개인용 수표를 발송하는 방식이 혼용됩니다. 또 이혼을 했는데 자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금 보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보고했을 경우에만 등록된 17세 미만 자녀에 대한 $500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학 진학하는 딸은 지원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부양가족이라도 17세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만 19세에서 24세 풀타임 대학생도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는 자녀당 $500를 받을 수 없으며 대학생 본인도 성인 지원금 $1,20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셜연금이나 최저 생계보조금 수령자는 성인 1인당 $1,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받고 있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SSA 1099을 발급받으면 돈을 받게 됩니다. 또 H-1B 취업비자 소유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사회보장번호, 소셜넘버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비시민권자일 경우 소셜넘버 없으면 현금을 받지 못합니다.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에도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세금을 체납했다 해도 자격이 되면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연체했고 주정부가 이 사실을 연방재무부에 보고했다면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2,200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조만간 저소득층을 위한 온라인 현금 지원 신청 방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 부양가족, 은행 계좌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 대란이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9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1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는 26만 건가량 줄었지만 3주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주간 1,680만 명이 실직했다고 전했고 AP통신은 지난 3주간 미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달 셋째 주 330만 건에서 넷째 주에는 68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고용시장의 최장기 113개월 연속 호황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20만 건 안팎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유행 여파로 이 미국의 항공기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승객 수가 66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교통안전청이 어제 미국 내 공항에서 보안검사를 실시한 인원은 94,931명으로 1년 전 같은 날에 비해 무려 96%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이틀 연속 10만 명을 밑돈 것이기도 합니다. 그나마도 이 수치에는 항공사 승무원과 공항 상점에서 일하는 이들까지 포함돼 있어 순수 항공기 승객은 이보다 더 적다고 봐야 합니다. 투자은행인 스테플 니콜라우스의 한 분석가는 AP통신의 항공기 여행 수요가 최상의 경우를 가정해도 내년 중반까지 코로나19 발병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의 항공기 승객은 230만 명으로 1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진 3월 둘째 주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수요 급감에 맞춰 항공편을 과감하게 줄였지만 대부분 좌석은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하루에 1억 달러를, 델타 항공은 6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9월까지 급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일부는 연방 대출이나 대출 보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 행정부가 자세한 내용을 아마도 이번 주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항공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며 항공업계에 대해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그들의 사업을 구하기 위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 200만 건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완료된 검사가 200만 건을 넘었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 획기적 사건이라며 우리의 검사 운영은 어느 곳에서도 가장 정교하며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생산 문제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막 통화했다며 좋은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석유 생산과 오펙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오펙은 오늘 만났고 나는 그들이 거의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6만 명에 근접하고 사망자 수도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하루 사망자 수는 최근 며칠 사이 연일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의 코로나19 사망자가 799명 증가한 7,0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대비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지난 2일 562명, 3일 630명으로 늘었다가 4일 594명, 5일 599명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6일 731명, 7일 779명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다만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에 조심스러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는 하루 전 18,079명에서 200명이 늘어난 18,279명을 기록했습니다. 약 1%의 증가율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증가율이 기존 하루 20% 이상 증가해서 이번 주에는 한 자리 퍼센트 수준으로 둔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를 조용한 킬러라고 지칭하고 우리가 하는 것에 의해 입원율 등 곡선이 평탄해지고 있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어도 루즈벨트 함에서는 승무원 40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런 사례가 비단 루즈벨트 함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라며 추가 감염이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에서 하선한 승무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습니다. 승무원 4,80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4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But the Teddy Roosevelt in and of itself has got about 400 positive tested, COVID positive test results so far out of a crew of 5,000. 양성 반응을 보인 선원 한 명은 지난달 30일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괌에 있는 미 해군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승조원들의 하선을 요청했던 함장 크로지어 대령이 서한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고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이 함장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사임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루즈벨트 내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1,000여 명이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187명은 의심 증상을 보여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 칼 빈슨, 니미츠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핵 항모의 특성상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는 미군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핵 항모 추가 감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too many ships at sea. We have too many deployed capabilities. There's 5,000 sailors on a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To think that it will never happen again is not a good way to plan. 미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전제로 미군의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45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에선 열악한 수용 환경에 놓여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의 집단 감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 교도소에선 350여 명의 재소자와 교정 직원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감염에 항의해 재소자들이 집단 난동을 부린 것도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엘라바마주의 한 교도소 내부를 재소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나란히 놓여있는 2층 침대에 재소자들이 밀집해 지내고 있습니다. There is no preventive measures to stop coronavirus from coming in. And by the prison being so overcrowded, once it's in this prison, it will flood like wildfire. 재소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They are not giving us hand sanitizer. They are not giving us proper soap. They are not giving us masks. 주 교정당국 내부 문서에도 21,900명의 재소자가 비좁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매우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쿡카운티 교도소는 2명의 재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재소자와 직원 등 확진자가 350여 명으로 늘어났고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 리커스 섬 교도소에서도 273명이 감염되는 등 미 전역의 교도소에서 최소 1,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워싱턴주의 한 교도소에선 11명의 감염 환자가 나오자 재소자 100여 명이 집단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Because he doesn't even eat in the chow hall. And you don't eat in the chow hall because the last time he was in there, they were sitting 2 men to a table that were less than 3 feet apart. There's no social distancing.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교도소에선 20여 명이 감염되고 5명이 숨지자 한 시민단체가 위험에 빠진 수백 명의 재소자들을 모두 석방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를 피하려고 마스크를 썼다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들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인종차별적 과잉 대응으로 흑인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은 미국에서 흑인들은 마스크를 쓸 때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위험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마스크를 쓰고 월마트에 갔다가 경찰을 만났다는 두 흑인 남성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흑인들이 처한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워싱턴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일리노이주 우드리버의 월마트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월마트에서 나서던 두 흑인 남성을 경찰이 불러세운 것입니다. 이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권총에 손을 올리고 이들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안전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내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겁이 났으며 경찰이 먹잇감인 것처럼 자신들을 스토킹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영상은 17만 명 이상이 보며 관심을 모았고 경찰은 현재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부활하고 재활용 봉투는 오히려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의 주 정부들이 앞다퉈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와 뉴햄프셔주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중단했고 워싱턴주의 벨링햄, 뉴멕시코주의 앨버키도 같은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도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인주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 발효 시기를 2021년 1월로 미뤘고 콜로라도주의 덴버시는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가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미 전역의 식당들이 일제히 문을 닫고 포장 배달 영업만 하는 것도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령 철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활용 포장 용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커지면서 되레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라고 독려했습니다. 개발한 치료제 등은 정부가 구매, 비축해 비용을 100%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현장을 문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천식약과 구충제 성분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포가 바이러스로 완전히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약물의 농도를 점점 증가시켜주면 초록색이 점점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약물에 의한 항바이러스 치료 효과에 해당됩니다. 보도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군요. 이어진 합동회의.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해 연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발한 치료제나 백신은 정부가 충분히 비축해 개발 비용을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관들에겐 행정 지원도 돈도 아끼지 마라. 과기부나 복지부 힘만으로 부족하면 기재부를 끌어들여서라도 끝을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 반영해 일본 수출 규제를 이겨냈다며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상시 협의체를 만들라고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접전 지역의 지원 유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1당은 틀림없고 과반을 넘볼 수 있다고, 미래통합당은 과반을 차지해 정부의 정책을 바꾸게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승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박빙인 곳이 있지만 제1당은 틀림없고 과반을 넘볼 수도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도부 지원 유세는 박빙이라고 보는 수도권 접전지에 집중됐는데 지역 발전 공약을 앞세웠습니다. 종로에 집중한 이낙연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또는 정책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통합당 황교안 후보도 종로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 주도 성장입니까? 시장 경제 성장입니까? 지도부는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곳을 찾아 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재난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지금은 정부가 교육부 예산에서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 내부에서 흥청망청 원칙 없이 쓰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이 정치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원외 정당과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대전 충청 지역 공략에 나서고 통합당은 오늘도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최근 주요 선거 때마다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 이상이 참여해온 만큼 사실상 본격적인 투표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최대 변수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분증만 가져가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있는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뒤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하면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투표장에서 주변 사람들과 1m 이상의 거리 두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 8곳을 운영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한 임시 기표소도 마련했습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26.06%와 20.14%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 넘게 참여하는 만큼 각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사전투표를 독려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가 사전투표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4.15 총선 당일에 혼잡을 피하려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앞에 긴 줄을 만들지 전체 투표율과 함께 사전투표율도 동반 하락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6.7%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조금 전 저녁 브리핑을 통해 노인 관련 시설 근무자들과 노인들을 위한 긴급 출동 테스트팀을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혹은 노인 주거 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신청 시 시설 단위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직접 테스팅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처입니다. 검사를 원하는 시설 담당자는 coronavirus.lact.org/assisted living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oronavirus.lact.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안경을 쓰는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들은 요즘 마스크 탓에 눈 좋은 사람은 모르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콧김이 렌즈에 서려 시야가 뿌얘지는 것인데요. 콧김이 안경에 서리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증기를 품은 날숨이 마스크 탓에 눈가로 배출되고 따뜻한 증기가 차가운 안경 아래 닿아 식으면 물이 되는데 표면 장력 때문에 미세하지만 동글동글한 물방울로 맺히는 탓에 시야를 뿌옇게 하는 것입니다. 맨스 헬스가 마스크를 낄 때 안경에 김이 덜 서리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티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동경경시청 홈페이지에는 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미용 티슈 한 장을 길이로 4번 접습니다. 접은 티슈를 코가 닿는 부위, 즉 마스크 내부 상단에 댑니다. 그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티슈 덕분에 얼굴 굴곡 부위를 더 잘 밀폐할 수 있으며 일부 수증기를 휴지가 흡수하기 때문에 김이 조금 덜 서립니다. 재해와 미세먼지 발생 시 활용하라고 올린 아이디어지만 코로나19 사태에도 응용할 만합니다. 두 번째는 비눗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경 아래 비눗물을 코팅하는 방법인데요. 비눗물로 때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경 아래 바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안경 아래 샴푸 같은 액상 비누를 바른 뒤 말리거나 티슈로 살짝 닦아야 합니다. 얼룩이 지지
나지 않게 하려면 적절한 세제와 알맞은 농도를 찾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비눗물이 코팅되면 수증기 분자가 물로 변할 때 표면 장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 분자가 물방울로 맺히지 않고 렌즈 표면으로 얇게 퍼지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수영 선수들은 물안경 내부에 김이 서리는 걸 막기 위해 흔히 자극이 덜한 유아용 샴푸를 발라두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2조 3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85.80포인트, 1.22% 오른 23,719.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9.84포인트, 1.45% 상승한 2,789.8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62.67포인트, 0.77% 오른 8,153.5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12.67%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는 주간으로 1974년 이후 최대폭인 12.1%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0.59%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음 날 성금요일로 휴장합니다. 시장은 연준의 부양책과 미국 실업 관련 지표, 국제유가 동향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재료 분야가 4.27% 올랐고 에너지는 1.08%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당국의 부양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락 장세 끝에 폭락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3% 내린 22.7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2.38% 내린 32.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협상에 주목하면서 종일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들과 이 비회원국을 아우르는 오펙 플러스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원유 수급 조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산유국들이 대규모 감산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 10%대 치솟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 감산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최대 하루 2천만 배럴의 감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산 규모가 하루 1,000만 배럴에 그칠 것으로 전해지자 국제 유가는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글로벌 경제 활동이 사실상 셧다운되면서 원유 수요가 하루 3천만 배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000만 배럴 감산은 공급 과잉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기준 시점을 놓고서도 산유국 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시점에 산유량을 기준점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감산 효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제 금값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4.1% 상승한 1,752.8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격적인 유동성 지원책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준은 이날 최대 2조 3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국 연방부처와 기관들이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자국 내에서 중국 국영통신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요구했습니다. 미 법무부를 비롯한 연방부처와 기관들은 오늘 FCC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 통신업체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요구에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법무부는 FCC가 미국에서 국제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나텔레콤 미국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종료할 것을 각 부처가 만장일치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차이나텔레콤의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안보 및 법 집행의 위험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FCC 연방통신위원회의 차이나텔레콤 허가는 공익과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차이나텔레콤이 허가를 받을 당시 체결한 안보위협 완화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부처들이 지적한 국가안보위협에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의 통제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운영으로 중국 정부기관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해 미 경제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하고 통신망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부처들은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이 시작되는 은행 LPG의 휴젤에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사 CBB뱅크 제공 4월 9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일대 내리는 비는 금요일인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돌발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생게브리엘 산간지대에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앞서 해발 고도 6,500피트 이상에는 12에서 24인치가량, 해발 5,500피트에는 6에서 12인치가량의 강설량을 예상했습니다. 또 고도 4,500피트 이하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4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3도, 51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1도, 48도, 해안 지역 63도, 51도. LA 지역은 오늘 밤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 1인치가량,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여전히 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0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